할게. 마음이야 민재의 독서대화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 자, 나에다가 동그라미, 나가 마음이야. 마음이라 쓰세요. 교내 독서 토론대회를 준비하느라 며칠 전부터 로봇이 대 인간의 일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 자, 거기 밑줄 쳐. 로봇이 대 인간의 일에다 밑줄. 이거 학원에도 책 있어요. 갖다 놨어요. 자, 그럼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할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자, 거기 밑줄 쳐.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달할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에다 밑줄. 이거 책 내용.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거는 궁금한 내용. 자, 그러면 그런데 함께 토론대회에 나가려고 같은 책을 읽고 있는 민재의 얼굴이 심각했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걱정이 되었대. 민재야, 이 책 재밌지 않아? 앞으로 자 밑줄 쳐.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달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려. 에다가 짱 밑줄. 거기다가 써. 책 내용 이해. 책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어떻게 느낀 점도 말하는 거잖아. 근데 글쎄 나는 독서하는 힘이 좀 부족한가 봐. 왜 그래? 어쩐지 표정이 심각한 걸? 책을 읽다가 자꾸 멈칫하게 돼. 단어나 문장의 뜻. 자, 거기 밑줄 쳐. 단어나 문장의 뜻을 모를 때도 있고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1번. 글쓴이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에다 밑줄. 동그라미 2번. 그리고 글쓴이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동그라미 3번. 자, 그러면 자 이게 거기다가 써.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 독서하면서 겪는 문제점이 이거거든. 자,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뭐야? 단어 문장 뜻 모르겠고요. 그리고 2번 3번 같은 경우는 뭐야? 거기 2번 3번 묶어서 한번 보자. 의도 파악 X.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자, 그러면 실은 시험 문제는 뭘로 나오냐? 여기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방법. 당연하죠. 지금 독서 방법 물어볼 거니까. 자, 민재는 책을 읽으면서 어려웠던 점을 내게 이야기할 때 생각해보면 나도 민재가 겪은 문제와 마주친 적이 종종 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자, 어떻게 해결할지에다가 동그라미. 함께 이야기해봐야겠다. 나는 지금까지 읽기 과정을 되돌아봤대. 자, 그 다음 장 넘어가면 나는 지금까지 읽기 과정을 되돌아보았다. 자, 거기 밑줄 쳐. 읽기 과정을 되돌아보았다. 에다 밑줄. 문제 해결 위한 활동. 읽기 과정을 되돌아본 거야. 그러고 보니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자, 거기 밑줄 쳐.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 관련 뉴스를 자주 보았던 것에다 밑줄. 거기다 써. 배경 지식.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고 나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배경 지식에다 동그라미. 자,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나도 그런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 먼저 글에 나타난 정보를 잘 보고 그걸 우리가 가진 배경 지식과 관련 짓는 거야. 자, 거기 밑줄 쳐. 우리가 가진 배경 지식과 관련 짓는 거야. 에다 밑줄. 자, 그랬더니 민재가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걸 그럴 때 어떻게? 도서관에서 관련 있는 책. 저 밑줄 쳐. 도서관에서 관련 있는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에 필요한 링크 검색해봐. 에다 밑줄. 해결 방법.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건데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라? 해결하는 방법 알려준다. 도서관에 가서 자료 더 찾아봐라. 그랬더니 조금 밝아진 것 같대. 자, 함께 책을 읽으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왠지 토론대회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솟았대. 자, 다음 장.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자, 얘들아, 여기 옆에다가 소제목. 이거는 완전한 큰 제목은 아니죠. 큰 제목은 아니지만 소제목인 거야. 그러면 소제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거기 옆에다 쓸까? 내용 짐작.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뭐 때문에? 자, 얘들아, 거기 이렇게 따옴표 되어 있죠. 따옴표 그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이거 전문가의 말이겠죠? 거기다 써. 전문가 말 인용. 근데 직접 인용이야 간접 인용이야? 이거 아까 했었는데 직접 인용이야 간접 인용이야? 그렇지, 거기다 써. 직접 인용. 그 말을 그대로 갖고 왔잖아. 자, 그럼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떤 거? 자, 거기다 써. 주의, 환기. 독자의 주의를 환기해 줄 수 있어. 자, 환기라는 건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집중을 높여준다는 거야. 누군가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는 거랑 똑같아. 전기자동차 업체를 활용한 경영자이자 자, 밑줄 쳐. 전기자동차 업체 설립에다 밑줄. 기술혁신에다 밑줄. 일론 머스크 동그라미. 이거 전문가 맞아 아니야? 맞죠? 전문가라고 쓰세요.
자, 그러면 2015년 3월 미국 세네제이에서 열린 한 기술 컨퍼런스에 연설한 내용이래.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면서 널리 보급된 후에는 사람의 운전이 금지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자율주행차라는 거는 자율주행차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의미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구나.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를 따르면 얘들아 통계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WHO 동그라미 자 그러면 거기다가 써 공신력 있는 기관 공신력 있는 기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기관이잖아 그쵸? 거기에서 있는 통계 결과를 갖고 왔어 통계 자료 활용 자 그러면 이렇게 통계 자료를 활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신뢰성이 확 올라가겠죠? 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125만 명이 인구 대국인 중국이 27만 명, 23만 명. 자, 지금 다 뭐하고 있어, 얘들아? 그 문단 다 묶어봐봐. 그 문단 다. 구체적인 수치 사용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죠? 거기다 써, 구체적 수치. 그러니까 통계와 구체적 수치를 계속 사용하고 있네? 자, 그러면 근거 자료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들 보자. 교통사고 90%는 운전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고, 자, 거기 밑에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고, 도로나 기계장치 결함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10% 수준이다. 에다 밑줄. 자, 그러면 거기다가 써. 근거. 자, 뭐에 대한 근거야? 뭐에 대한 근거? 자율주행차가 더 안전하다. 그치? 그러니까 기계가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한 세계적 컨설팅 회사는 2015년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거기 괄호를 열어 미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90%가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가 매년 1,900달러에 이를 것까지 괄호를 닫아봐. 이게 긍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자, 과거에는 엘리베이터도 운전사가 조종을 했지만 지금은 탑승객이 원하는 층수를 누르기만 하면 된대. 자, 거기 엘리베이터에다가 동그라미 예시를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엘리베이터도 이전에는 운전사가 엘리베이터를 눌러줬거든. 몇 층 가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다 조종도 했고 근데 지금 탑승객이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자동차도 어떻게 될 거다? 엘리베이터처럼 될 거다. 지금은 누군가가 운전을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할 사람이 없어질 거다. 자, 그 다음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이것도 또 소제목이겠죠? 자 그러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자 물결 표시 바뀌는 것들에다 물결 표시 자 거기다가 써 기대 효과 뭔가 기대 효과들을 알려주겠구나 제시 예측 그러니까 기대 효과를 제시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소제목만 보더라도 헬리포드가 노동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모델 T를 출시한 것은 20세기를 자동차 문명의 세기이자 대중사회로 만든 가장 결정적 계기였다. 로봇과 자동화 시대에 될 21세기 자동차 진화는 지난 세기처럼 많은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느낄 것이다. 자, 그러면 얘들아 21세기 자동차 진화에다가 점을 찍자. 뭐가? 로봇과 자동화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체가 21세기에서 가장 큰 변화가 될 거라는 말을 여기서 문맥상 알려주는 거야. 자, 탁월한 안정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자, 거기 밑줄 쳐. 탁월한 안정성과 경제적 효과에다 밑줄 거기다 써. 장점.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되는 건 시간 문제래. 그러면 자율주행차는 고령화 사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대. 자, 그러면 거기 네모박스 고령화 사회에다 네모박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라는 건 무슨 말이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시력도 떨어지고 판단 능력도 조금씩 느려지게 되겠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위험하잖아. 그쵸? 자, 그럼 노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버튼을 눌러서 병원과 식당, 상점을 찾아갈 수 있다.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도 자율주행차를 전용 기사가 있는 차량이나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대. 초등학교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기 위해 부모의 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율주행차를 불러서 혼자 이동할 수 있대. 자, 그러면 거기 밑줄 쳐. 운전 가능 연령이나 운전면허 개념도 사라진다. 에다 밑줄. 그러니까 거기다 써. 제약 X. 제약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외출하려면 제약이 컸던 장애인들이 더 큰 이동의 자유를 누리는 거래. 그럼 자율주행차는
사용자들이 차량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 밑줄 쳐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현대자동차 문화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에다가 점 밑줄 긍정적 효과.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것부터 다시 볼게. 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차고에서 잠자는 시간이 90%래. 근데 승용차를 유지하는데 가구 소득의 20%가 들어간대. 무슨 말이야? 자 거기 옆에다가 쓸까? 자동차 유지관리 비용.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유지 관리하는데 시간, 비용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알겠죠? 비용, 시간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자율주행차를 차량 공유 시스템과 연결하면 유지비와 세금, 주차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현재의 차량 구매와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언제든 필요할 때면 차가 와서 나를 태우고 원하는 곳에 데려다준다. 차량은 주차장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이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동을 위해 옮겨간다. 굳이 개인이나 가정마다 차량을 소유할 까닭은 크게 줄어든다.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사람의 운전은 승마나 텃밭 재배처럼 일부 마니아들만 즐기는 스포츠나 취미활동. 자 거기 밑줄 쳐. 스포츠나 취미활동이 될 것인가 아니다 밑줄 예측. 자, 그 다음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도로에는 성공적으로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받아도 일반인이 자율주행차를 구매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대. 어떤 거? 자, 거기 밑줄 쳐. 가격이 충분히 낮아져야 하고 자율주행차를 고려한 신호체계와 도로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되어야 한다. 에다 밑줄. 거기다 써. 조건.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 대중화를 관련해 기술적 문제가 가장 간단한 과제이며 사람들이 좀처럼 운전대와 기존의 운전 습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 밑줄 쳐 사용자의 수용성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에다 밑줄. 자 거기다가 쓰세요. 대중화 문제점. 대중화에서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가장 쉬운 문제점이다. 가장 쉬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문제는 뭐야? 사용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지 아닌지가 문제다. 운전자들에게 핸들을 붙잡고 꽉 막힌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출퇴근 운전은 짜증나는 일상이지만 시원하게 뚫린 교외 도로를 드라이브하는 것은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않는 즐거움이다. 자, 그 다음 위험이 존재하지만 주의를 집중하고 필요한 기량이면 얘들아 제주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연말하는 거는 계속 충분히 그러니까 기술을 더 좋게 만드는 걸 연마한다고 얘기해. 충분히 상황을 통제하면서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그 결과로 몰입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운전이 신체의 근력을 요구하는 운동은 아니지만 일종의 스포츠이자 취미활동인 이유가 여기에 있대. 100마력이 넘는 강력하고 정교한 기계장치를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를 일상의 즐거움이자 성취감으로 여기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대. 이들에게 앞으로 차량의 통제권을 컴퓨터에 넘기고 그 시간에 좀 더 보람있고 즐거운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상당한 저항을 부를 수도 있을 거래. 왜? 거기 밑줄쳐 상당한 저항에다 밑줄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죠. 왜? 얘네들은 그게 즐거움이었는데 다른 즐거움을 찾으라고 하니까. 자, 개인에게 즐거움, 성취감을 주는 행위. 자, 거기 밑줄 쳐. 개인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행위에다 밑줄. 이게 운전하는 행위죠. 운전.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대체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거래.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에다 밑줄. 어떤 거? 자율주행. 자, 그 다음. 자, 자율주행차 윤리적 딜레마. 얘들아, 딜레마에다 동그라미. 거기다 써 곤란한 상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 있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딜레마라고 얘기를 해. 자율주행차 운행에 적합한 법규가 만들어지고 사회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경제적 기준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는 서슴없이 자율주행차를 선택할 수 있을까? 운전대를 컴퓨터와 로봇에게 넘기기에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 그 문제는 어떤 선택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딜레마의 문제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술이나 합의의 대책과 답을 마련할 수 있다면 마련할 수 있다면 결국은 해결되는 문제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인 딜레마다. 이게 문제겠죠? 자, 앞으로 자율주행차 인간형 로봇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 얘들아 동그라미 윤리적 딜레마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
자, 정확히 말하자면 무인 차량과 로봇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자, 거기 밑줄 쳐. 사람이 로봇의 판단 메커니즘 결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다 밑줄. 이게 윤리적 딜레마야. 알겠죠? 터널 문제 사고 실험의 예를 해보재. 얘에다가 동그라미. 자, 자율무행 모드 운행 중인 당신의 차가 좁은 1차선 터널에 진입하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도로 위로 넘어진다. 차가 아이를 피할 시간은 없다. 아이를 치고 터널로 진입하던가 아니면 터널 입구 암벽에 차를 부딪혀서 아이를 구하는 대신 자신은 죽거나 다쳐야 되는 거래.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딜레마죠. 아이를 죽게 할 것인가? 내가 다치거나 내가 죽을 것인가? 이해됐나요? 이제껏 이런 유형의 윤리학적 문제는 말 그대로 사고 실험일 뿐이었대. 유사한 실제 상황에서 사람은 도덕이나 윤리를 생각하고 판단할 겨를 없이 본능이나 습관에 따라서 행동을 했대. 일반적으로 자 거기 괄호를 할게. 일반적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성향 탓이다까지 괄호를 닫아봐.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장은 어때? 이 문장은 타당하지 않아? 자 거기다가 써 타당성 판단이라고. 타당성 판단. 이건 타당성을 판단해야 되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들아 자동차 구조, 기술, 승객의 원래 습관, 왼쪽으로 버튼은 왼쪽 성향이라던가 오른쪽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습관 등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얘는 뭐만 얘기하고 있어? 본능만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본능 때문에 조수석 부상률이 높다고 너무 거기다가 써. 성급한 판단, 성급한 단정.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데 하지만 컴퓨터는 다르다. 컴퓨터는 모든 것을 사전에 계산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컴퓨터는 다르다. 밑줄 본능 X. 본능에 따르지 않죠? 자 그러면 컴퓨터는 모든 것을 사전에 계산해서 입력한 대로 실행하는 기계래. 사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지체되지 않는다. 컴퓨터의 1초는 엄청난 규모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긴 시간이다. 그래서 운전자가 면책되었던 사고 상황에서 곤란한 선택을 자율주행차는 피할 수가 없대. 왜? 왜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 없다 해다 밑줄. 왜? 거기 쓰세요. 사전에 계산한 대로 실행. 사전에 계산한 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얘네는 그 면책을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자율주행차는. 알겠죠? 자, 그 다음